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랑 딸 하나 키우면서 살고 있는 엄마예요. 남편은 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고 저는 원래 중소기업 디자인팀에서 디자인 관련으로 일을 하다가 딸 출산하고 나서 프리랜서로 전환해서 외주 작업 의뢰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력도 있고 전 회사에서 큰 작업도 많이 해서 그런가 프리랜서가 된 다음에도 벌이는 꽤 되는 편이에요. 딸이 아직 유치원 갈 나이가 아니고 저희 엄마가 적어도 3살까지는 그래도 엄마가 하루 종일 붙어서 육아하고 놀아주는 게 좋아라고 권유를 하셔서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됐는데 정말 그래요. 딸 키우고 일 같이 하는 게 물론 힘들기도 하지만 딸이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저를 부러워한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인데 직업상 프리랜서로 전환하거나 저와 비교해서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게 적어서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은 걸 아쉬워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퇴근하면 피곤한데도 놀아주고 잘 때까지 시간 같이 보내잖아. 오빠만한 아빠가 또 어디 있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이 나이 때 애들은 빨리빨리 자라잖아. 하나라도 놓치기 싫어서 그래. 나도 시간을 가지고 싶어. 에이, 오빠, 내가 사진도 많이 찍어놓고 동영상도 많이 찍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이 딸하고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이해가 돼요. 딸은 남편이 부록이 훌쩍 넘은 나이에 낳은 소중한 아이거든요. 말씀드리면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남편과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띠동갑에서 몇 살 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직도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부부로 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딸 데리고 나가면은 예전보다는 금방 부부라고 알아보는 편이에요. 또 요즘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게 별로 흠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욕먹을 때도 있었고 곱지 않은 시선에 제멋대로 추측하는 사람들의 말들 때문에 마음 다친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상투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랑 하나만 믿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의 나이 차이를 들으시면은 사람들이 온갖 질문을 다 하시곤 해요. 부모님 반대는 없었어? 애초에 어떻게 만난 거야? 시댁이랑 갈등은 없었어? 등등. 정말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가 아니라면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저희 부부도 지금의 평온한 가정을 꾸리기까지 편한 일상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죠. 그러나 결국엔 잘 되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제 생각엔 남편의 선한 마음씨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우선 저희 부부가 처음 만나게 된 계기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당시 전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술 전공이고요. 그런데 취업이 쉽사리 되지 않더라고요. 4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이력서 쓰고 자기소개서 쓰고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취업은 잘 되지 않았어요. 요즘도 취업난이 문제라던데 취업 준비생들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당시 동기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운 좋게 취직을 해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강제 백수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죠. 서로 만나면은 한숨만 쉬고 푸념 들어주고 다들 하나같이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졸업을 했고 이제 돈도 모으고 독립할 준비도 해야 하는데 일자리는 안 구해지고 집안에서 부모님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왈, 네가 일부러 백수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니까 언젠가는 취직이 될 거야 라고 응원해 주셨지만 제가 스스로 찔리고 죄송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취업 준비를 하는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여기저기 회사 구인 공고 보고 이력서 내고 하느라 야간 아르바이트를 선택했어요. 적어도 용돈벌이는 스스로 해야지 하는 생각이었죠. 야간 일이 힘들긴 했지만 그 덕에 남편도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이 일하던 학교에서 제가 사는 쪽으로 수학여행을 왔었어요. 그런데 남편 반 남학생 몇 명이 몰래 술을 사러 나왔던 거예요. 제 편의점으로 왔는데 제가 신분증을 요구하니까 안 주면서 위협적으로 계산을 요구하더라고요. 슬슬 무서워지려고 할 때 편의점 문을 열고 헐레벌떡 들어와서 남학생들을 잡아간 선생들이 있었는데 남편은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제가 사과드립니다. 남편은 다음날 다시 와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요. 사실 저희 남편이 나이에 비해서 동안이고 웃는 모습이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먼저 반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무슨 배짱이었는지 이 사람은 수학여행 끝나고 돌아가야 하니까 제가 얼른 머리를 굴렸어요. 혹시 애들 학교에서 혼내실 때 증언 같은 거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제 연락처를 건넸죠. 그런데 순순히 받아주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참 어려 보이는 알바생이 번호를 주고 하니 얼마나 웃겼을까요? 친구들한테도 이 얘기를 하면은 다들 네가 뭐에 쓰였던 거 아니야? 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막 웃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에게서는 연락이 왔어요. 그때 아이들에게 끝까지 술을 계산해 주지 않아서 선생으로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열심히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도 번호를 받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용기를 내서 먼저 문자를 보냈어요.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남편에게 들이댄 거죠. 그러다가 정말 용기를 쥐어짜서 한번 같이 식사를 하지 않겠냐고 물었고 남편은 흔쾌히 승낙하더군요. 심지어 감사 인사 제대로 하겠다고 자기가 밥을 사겠다고도 했어요. 서로 다른 지역이었었지만 제가 남편이 있는 지역으로 가기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밥 한번 먹고 나니까 저도 더 자신감이 붙어서 열심히 남편에게 호감을 표현했죠. 본격적으로 나 너 좋아한다를 표현하기 시작하니까 남편은 조금씩 저와 경계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았죠. 연수 씨는 저 같은 나이 많은 사람 말고 더 좋은 사람 만나셔야죠. 아마 줄선 남자 많을 거예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저는 나이 차이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사람됨이 중요하지.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열심히 마음을 표현하기를 한 달 반. 저는 드디어 아르바이트 생활을 청산하고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이나 유명 브랜드 기업은 아니었고 중소기업 디자인 팀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어딘가요? 월급 꼬박꼬박 주는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첫 월급을 탄 다음 그 월급으로 넥타이를 하나 사서 남편에게 선물을 했어요. 넥타이 주는 건 여자가 고백하는 거래요. 라는 패기 있는 말도 건네면서요. 남편은 그 넥타이를 받고 일주일 정도 연락을 하지 않다가 제게 전화로 그럼 저도 노력해 볼게요. 사실 저도 연수씨 많이 좋아하거든요. 라고 승낙을 해서 남편과 저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귈수록 제가 남자를 잘 골랐다는 확신이 점점 더 들었고 남편이 정말 선하고 바른 사람 또 직업적으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멋진 교사라는 걸 매일매일 느꼈어요. 정말 나이 차이고 뭐고 간에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사는 동안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남편은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어버린 나이였지만 저를 배려해서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거나 부담을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달랐어요. 노총각인 남편이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건 큰 화제거리였고, 퍼지고 퍼져 결국 남편의 어머니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남편은 사실 저희 교제 사실을 최대한 숨기고 숨겼는데 반년 넘어가니까 스물스물 퍼지더라고요. 저는 가장 친한 친구들한테 귀뜸만 했었던 상태였고요. 남편의 어머니, 즉 제 시어머니 되시는 그분은 남편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자마자 남편에게 즉각 닥달을 시작하셨어요. 언제 인사시키냐, 결혼 날짜 잡자 등등의 말을 하면서요. 남편이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었나 봐요. 저를 배려할 결혼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조심스럽게 어머니 닥달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인사라도 가질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지. 오빠, 사실 나는 지금 결혼해도 상관없어. 뭐? 그런 말 하지 마. 너 경력도 쌓고 지금 하는 일 좋아하잖아. 오빠 뭐 어때? 결혼하고 나서도 일은 충분히 계속할 수 있고, 오빠가 나한테 결혼하고 나서 일 그만두라고 할 것도 아니잖아. 맞지? 그건 그래도 네가 일찍 결혼해서 포기할 게 많을까봐 그렇지. 내가 그런 걱정했으면은 애초에 결혼할 나이 훌쩍 넘긴 오빠랑 만나자고 하지도 않았겠지. 그런 대화를 나누고 나서 열흘 정도가 지나서 저는 청혼을 받았습니다. 사귄 지 1년이 조금 안 됐던 때였어요. 저는 당연히 기쁘게 승낙했죠.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우선 저희 집에 남편이 인사를 갔습니다. 부모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상당히 놀라시더라고요. 사실 아빠 표정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으셨어요. 나이에 편견이 있는 게 아니라 건강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래. 내 딸이 고생할까봐. 아빠, 정말 나 믿고 한 번만 딱 만나봐. 그런 편견 가지지 말고 술, 담배 안 하고 건강하고 인성 바른 사람이야. 그리고 제 장담대로 남편은 예의 바른 태도와 부드러운 말씨로 저희 부모님의 마음도 다 사로잡았습니다. 엄마는 네가 그래도 꽤 괜찮은 신랑을 데려왔다고 하셨죠. 자네 나이나 직업, 재산 뭐 이런 건 신경 쓰지 않겠지만 단 하나만 약속해주게. 건강관리 잘해서 우리 딸 옆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있어주겠다고. 이게 아빠가 저희의 남편에게 걸었던 단 하나의 결혼 조건이었어요. 남편은 그러겠노라고 대답했고,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서는 생각보다 쉽게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외아들이었고 남편 대학교 1학년 때 아버님께서는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시장 야채 장사를 하시면서 남편의 대학 등록금을 내셨다고 하네요. 군대 다녀온 다음부터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남편이 돈을 모아서 나머지 학비를 해결했고요. 그래서 저는 가기 전에 각오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외아들이고 남편 잃고 홀로 키우셨으니까 무조건 아들 중심에서 아들 우선으로 생각하실 거야. 또 우리 부모님보다도 나이가 많으실 테니까 조금 싫은 소리를 들어도 이해해야지 하고요. 하지만 막상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직장은 계속 다닐 거니? 그렇게 크지 않으면은 그냥 남편 내전하는 게 낫겠지 않겠어? 그래도 우리 아들이 명색의 교사인데 주위 친척분들도 예단 챙겨야지. 뭐 어차피 외아들이라서 형제자매 챙길 건 없으니까 신혼집은 여기 본가 근처로 오더라. 내가 아들 하나 있는 거 최대한 가까이라도 살아야지. 각오는 했지만 실제로 듣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진짜 입술 깨물기도 해보고 차문인자 새겨가면서 열심히 최대한 온순하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옆에서 남편이 계속 받아쳐주고 제 편 들어주면서 말해서 망정이지, 정말 남편 인성 아니었으면 거기서 결혼 생각 다시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다행히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준 거죠. 물론 어머님은 그런 걸 보기 싫으셨을 테지만 남편이 저 대신 입장을 잘 전달해줘서 예단이나 예식이나 저희가 원하는 대로 거의 다 하기로 했습니다. 예단은 부모님께서 그래도 집안 개혼이라고 챙길 거는 최대한 다 챙겨주셨어요. 여동생과 남동생도 제 거절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한 돈도 보태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나이고 뭐고 다 떠나서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저를 너무 사랑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결혼 준비 과정에도 그저 행복하고 좋기만 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그 후 시어머님의 잔소리와 간섭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